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죠. 조금 있으면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감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뭐 우리 쪽 민주진보 진영의 검찰총장으로 하자가 많은 건 물론이고요. 적폐 쪽으로도 봐서도 사실 심우정은 그닥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이미 검찰 내에서 신망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실책이 뭐냐? 네,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거지만, 네, 특활비거든요. 이 특활비를 날려먹었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 특히 검찰 안팎의 사람들 되게 분개한데, 이 특활비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게 돼가지고요. 특활비 혹은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 이 둘의 이 총액이 500억 원이나 됩니다. 현금으로 마구 써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돈인데 이 돈이 이번에 상당수 날라갔죠. 게다가 검찰총장의 힘은 인사권에서 나오는데 이 심우정은 현재 인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자, 이래서 심우정이 조만간 물러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아니, 벌써 사퇴했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사퇴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심우정은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아니, 지금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솔직히. 심우정 지가 검찰총장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죠. 게다가 심우정은 지금 결정적인 몇 가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풀어줬잖아. 이 윤석열 풀어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우정은 탄핵 당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심우정이 조금만 깔짝거리면 바로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자, 문제는 말입니다. 이 심우정이라는 놈이 사퇴를 안 하고 개기는 이유가 딴 데 있다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든 간에 자신이 살아날 길이 있나 혹은 어디 줄을 한번 대볼까 이런 생각에서 개기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남아가지고 뭔가 또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자, 하지만 심우정이의 이런 꿍꿍이는 얼마 가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미 심우정이 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요, 검찰은 이미 두 조각이 난 걸로 돼 있어요. 심우정이가 이 나머지 한 조각, 그러니까 진짜 한 줌도 남지 않은 친윤 검사, 친윤 정치 검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에 대항해 보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검찰은 조은석 쪽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죠. 내란 특검 조은석 검사장으로 넘어갔대요. 현재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사실상 검찰총장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미 심우정 말은 안 듣는다는 거지.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검찰총장 심우정이죠. 민정수석 김주현 이 두 사람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둘 심우정과 김주현이 전화 통화를 나눈 시점이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점이었다는 것. 특히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해서 주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둘이 통화를 했다는 거야. 심우정과 김주현은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김주현의 역할이 컸어요. 왜? 김주현이 뭐 법무부에서 뭐 무슨 뭐 과장이나 국장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서포트를 해준 사람. 김주현이 법무부 무슨 국장이면은 그 법무부 그 밑에 과장을 했던 사람이 심우정입니다.
꼬붕이야, 꼬붕. 그러니까 꼬붕, 옛날 꼬붕하고 전화 통화를 한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 꼬붕이 아니라 지금도 꼬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이한테 뭐라 지시를 내린 거죠. 그게 비화 통화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김주현이 진짜 말 그대로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실세였구나 라고도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김주현과 심우정이 언제 통화를 했느냐? 바로 그 부분이겠죠. 그죠? 자, 김주현과 심우정 혹은 윤석열과 심우정이 직접적인 비화 통화 혹은 뭐 일반 통화를 한 시점이 뭐냐면 작년 7월 무렵입니다. 이때 보면은 윤석열과 김주현이 비화 통화를 하고 난 직후에 김건희가 김주현하고 통화를 하고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들이 윤석열, 김건희, 김주현 이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통화를 합니다. 자,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김건희가 이른바 황제 조사 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도무지 김건희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 조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거 바로 그 얘기. 그 무렵에 비화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죠.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이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고 뭐 이런저런 난리가 났을 때, 특히 뭐 명태균, 이준석,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의 커넥션, 다중 커넥션에 대해서 한참 거론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심우정과 김주현이 또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윤석열, 김건희가 김주현하고 자주 통화를 해. 그리고 이 김주현은 심우정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해. 심우정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김주현한테 연락하고 합니다. 결국에 윤석열 패밀리, 윤석열, 김건희 이 패밀리들하고 김주현, 심우정 이런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역시 김주현과 심우정의 통화인데 이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기소할 그 무렵에도 김주현, 심우정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들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말은 결국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실질적으로 쉴드 쳐주던,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김건희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해준 것이 김주현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그 김주현의 꼬붕이 심우정인 거지. 이 일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일이 드러나니까 심우정, 안 그래도 존재감이 없었는데 더 칩거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사퇴를 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사퇴를 해줘야지 다른 검찰총장을 앉힐 텐데 아무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당 쪽에서는 왜 심우정이를 그럼 사퇴 안 시키느냐? 간단해요. 조금 있으면 검찰청을 둘로 쪼갤 예정입니다. 어떻게? 기소청과 중수청.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검찰청은 사라지죠. 그러면 굳이 심우정이를 퇴임시키네, 사표 받아내네,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어떤 분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1년 유예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되게 분개하탱탱하십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1년 뒤로 미룬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와 관련된 보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 이상한 놈이 민주당에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핵책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진실은 뭐냐? 검찰청 폐지 법안이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9월까지 연기된다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사이에 지금의 기존에 있는 검찰청 개최해야죠. 그 서류를 다른 데로 옮겨야죠. 그리고 옮기려면 건물도 있어야죠. 그리고 새로운 공소청이 됐든 중수청이 됐든 청장, 총장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한 서너 달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직원 새로 뽑아야 되겠죠. 이것이 몇 달이 걸려요. 그리고 서류들 가지고 와야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들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도 다 결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리다 보면은 1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내년 딱 이 시점에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기 위해서 시행 시기는 9월 1일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9월 1일에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검찰청 없애고 여기에 중수청이나 그 공소청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만들어집니까? 뚝딱뚝딱? 에? 아니죠. 건물 따로 마련해야 돼. 직원 따로 뽑아야 돼. 에? 예산대로 분배해야 돼. 기존의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닙니다. 검찰청 그 간판도 따로 떼야 될 거 아니야. 그 시간이 뭐 하루 이틀 걸리겠어? 예, 그거 준비하는데 1년 후딱 갑니다. 근데 그 얘기 했다고 검찰개혁을 1년 미룬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내년 9월 1일 날 준비를 새로운 이게 시작을 하려면 지금 당장부터 진행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이거는 시기를 1년 미룬 게 아니라 시행 시기 지금부터 우리 언제까지 준비를 마치겠다라는 준비를 마치는 시기, 준비 끝 할 시기를 정한 거예요. 그걸 또 모르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혹세무민이라 그러는데 혹세무민에 맨날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야,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심우정이는 지금 현재 사퇴도 안 하고 뭐 딱히 일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얘가 살아날 가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직거를 했으면 계속 직거만 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 지금 주진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진우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김민석에 대한 수사만 한다고? 예, 이거는 심우정이가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찌꼬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국힘당이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털어요.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황당무계한데, 자, 이런 국힘당의 전략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검찰인 거죠. 국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비를 박박 걸어야지 향후에 어떤 걸로든 간에 이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김민석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한테 법사위 넘겨줘. 이런 짓을 하려는 거죠. 벌써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힘당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버렸어요. 안 해준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정권의 이 발목을 잡아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역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런 시비 역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시비를 걸겠다는 거야. 대신에 이런 시비를 걸고 시비를 안 걸 테니, 이 시비를 안 걸 테니 대가로 뭘 내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바꿔먹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검찰인 겁니다.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적어도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되면은 김민석을 낙마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지금 몰려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령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심우정이가 작살 나더라도 이때는 뭘 하면 된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검찰총장이 말이야.
정권과 상충되는 이런 수사를 하다가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수사를 하다가 내가 탄압받는다. 요 따구로 나오는 거지. 조만간 이 심우정에 대해서 사퇴 요구 같은 게 막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심우정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내가 정권에 눈밖에 나는 수사를 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떠버리려고 하는 거지. 요걸로 이 사람은 뭘 얻으려고 한다? 나중에 돈벌이 한 데 쓰려고 그런 거야. 정치 보복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국힘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들이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생떼 부리기입니다. 이 생떼를 자꾸 부리면은 어떻게든 여당에서 달랠 거 아니야. 그 달랠 때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가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국힘당 지금 보세요. 솔직히 얘들 어디 나가서 지금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내란 아니야, 내란 정당. 그 내란 정당이 지금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랜다고. 지들이 감히 인사청문, 뭐 인사검증 이런 거 할 그런 자격이나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뻔뻔스럽게 인사검증한다고 설치고 있죠. 우리는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국힘당의 이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언론들 조중동은 뭐라 그러겠어? 야, 내란 세력이 말이야,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검증을 하냐 이따구로 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저 국힘당을 향해서 감히 내란 세력 따위가 무슨 검증을 한다고 그러냐라고 우리는 다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다그치는데 국힘당 애들은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국힘당의 저 뻔뻔스러움이에요. 지들이 내란 세력 아니에요. 내란 본당 아닙니까? 내란 본진이라고 한다 참. 내란 본진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입 싹 닫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고요. 제발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거에 자꾸 매달리지 마십시다. 밟아야 돼요. 정치 보복? 아이씨, 정치 보복 하면 뭐 어때? 아니, 우리가 이 정도도 안 하게 생겼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어. 근데 그거 우리 복수 제대로 했어요? 못 했잖아. 에? 조국하고 정경심 그 가족들의 피눈물 보셨죠?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 그리고요, 장영진만 해도요, 한동훈한테 얼마나 개돌핀 당한 줄 아세요? 에? 저만 해도요, 지금도 계속해서 소송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다 두고 보복하지 말자고? 아, 미쳤나, 이씨, 진짜. 안 당하니까 니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아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했는데, 왜 우리는 보복을 하면 안 되는데, 보복한다고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벌렸죠. 미국이 여기 끼어들었죠. 이란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보복하겠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란 니네들 정치 보복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없죠. 왜? 당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솔직히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계보다 못한 게 국힘당하고 민주당 관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괴롭힌 것보다 국힘당이 우리 괴롭힌 게 더 많아.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에 매달려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정치 보복 안 한다 그랬다고 해서 쟤네들이 순순해질 것 같아요? 고분고분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왜 우리 맨날 정치 보복 프레임에 매달려가지고 절절 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흐물흐물하게 구니까 이 심우정 같은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에? 내란도 못 막은 이 시시껄렁한 놈이 감히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지고 칼을 뽑았다?
아우 씨.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이런 짓을 합니까? 안 그래요? 자, 하지만 대선이 이미 넘어갔다고 합니다. 심우정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의 분위기는 이미 대세를 넘어갔대. 어떻게 대세냐? 심우정 쪽에 모여든 사람들은 친윤의 일부 극소수 인물들이래요. 도저히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친윤이라고 윤석열 꼬붕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잡혀 있어서 어디 딴 데 뭐 도망가지도 못하는 놈들이래. 이런 놈들만 지금 심우정 따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다? 새 정부와 각을 세운다고 해서 검찰이 살아나지 않는다. 검찰이 죽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다. 검찰이 해체되고 분산되더라도 최대한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검찰을 되살릴 수도 있고, 검찰은 쓰러지지만 다른 조직을 통해서 검찰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기분 나쁘고 더럽고 애니고 봐도 새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현재 검찰 내부에 돌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책 같은 거죠. 검찰이 절대 반성한다거나 개과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은 지금도 지들이 잘못한 걸 모르는구나 싶죠. 하지만 얘네들 입장이 바뀐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기조가 바뀐 거야. 이들은요, 현재 조은석 내란 특검 이 사람의 이 활동에, 근데 조은석 내란 특검에 협조를 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의 이 수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 인정받으면은 비록 나중에 검찰청이 쪼개지더라도 검찰이 살아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어떤 것을 검찰의 어떤 모태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 협조를 해가지고 검찰의 조직을 일부라도 살려보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이 적절히 흐르면은 또 우리가 검찰청을 복구시키자, 뭐 이런 거죠. 그 대검 중수부가 여러 번 없어졌잖아요. 여러 번 없어졌는데 여러 번 다시 생겨납니다. 부활이 돼요. 그와 똑같은 짓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검찰은 이미 두 개로 쪼개졌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심우정을 따르는 골수 친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이런 극우 친윤 정치 검사들을, 이런 사람들은 심우정한테 붙고, 그래도 약간의 살아날 여지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조은석 쪽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쪼개지더라도 수사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면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상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특수수사를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특수수사 자체가 없어지지만 않으면은 검찰이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쪼개진 거야. 현재 분위기는 지금 김주현 쪽으로 확실히 대세가 기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주현이 아니라 조은석이 바득바득 특검 사무실을 서울 고검 9층에 넣으려고 했던 거죠. 참 이 사람도 대단해, 그죠? 이 와중에서 검찰이 살아날 구멍을 기획을 하는 거 보면 머리가 좋은 건지 뻔뻔스러운 건지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두 쪽으로 쪼개졌다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